이를 들으시면서 간간히 지금 여기 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소리가 있다. 지금 여기 생각이 아닌 빗소리, 빗소리가 있다. 빗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인지, 내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여기 빗소리가 있다. 눈썹 위의 긴장을 아래로 끌고 광대뼈 아래로 풀고 입을 살짝 벌려 턱도 아래로 풀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지금 여기 빗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빗소리가 물 내쉬면서 있다.
길게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빗소리가 내쉬면서 있다. 들숨에 빗소리가 날숨에 있다. 빗소리를 알아차리는 것 이외에 다른 알아차림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빗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들숨에 빗소리, 날숨에 있다. 얘기가 떠오르거나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이 올라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들숨에 빗소리가 날숨에 있다. 날숨에 눈썹뼈, 광대뼈, 턱뼈의 모든 무거움을 풀어냅니다. 들숨에 빗소리가 날숨에 있다. 지금 여기 빗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빗소리가 있음을 지금 이 순간 깊이 알아차리고 들숨, 날숨 자신의 속도대로 호흡한 뒤 천천히 눈을 떠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음, 소리 명상인데요. 우리가 소리 명상할 때 예전에 과정 배우시거나 혹은 다른 소리 명상 영상 보시거나 하면 소리 패턴이 어떤지 알아보고 궁금해하고 소리 높낮이가 어떤지 궁금해하고 또 어떤 소리가 계속 있으면 한 소리를 아, 있구나 알아차리고 그 소리가 없어지면 없어짐을 알아차리고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관찰하는 마음으로 소리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고 깊이 있고 하나의 오래된 방식으로 연습을 하기에 좋은 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비판인지 옛날에 대한 생각의 반추인지 후회인지 이렇게 우리가 라벨링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는 더 큰 라벨링.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아차리시고 지금 여기 호흡으로 돌아오시거나 소리로 돌아오시거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아주 그것에 집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거기에 갇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벨링은 가장 크게 생각이 올라오면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미지가 떠올랐구나. 끝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작업. 음. 처음에 시작하실 때 호흡으로 시작을 하시는지, 소리로 시작을 하시는지, 바디 스캔의 감각으로 하시는지, 그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그곳을 기억하고 계속 가는 힘, 음, 그 힘의 집중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소리 명상을 할 때는 소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라벨링이에요. 소리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소리를 듣다가 소리 속에 사라져서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계획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소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들숨의 소리가 날숨에 여기 있다. 다시 또 들숨의 소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종교적으로 해서 생각을, 번뇌를 없애라라고 할 때는 이게 좋죠.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호흡 가지고 할 때도 들숨, 날숨, 숨에만 계속 집중하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네. 생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게 오기도 하고 옛날 게 오기도 하고 미래 게 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라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doing을 할 것이냐, being을 할 것이냐. 그럼 being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건데 존재할 때 존재만으로 가득 채우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럼 존재가 가득하면 내가 존재를 느끼고 있는 순간에 느끼는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한다는 건 가장 쉬운 게 감각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뭔가를 만지고 있으면 계속 만지고 따뜻하네, 따뜻하네. 아, 차갑네. 차갑네. 음. 내가 뭔가를 보고 있으면 네, 노란색이네. 노란색이네. 근데 노란색을 계속 노란색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뭔가를 보는 명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스쳐가는 거. 지금은 어, 하늘이 보이네. 좀 이따가 구름이 보이네. 좀 이따가 비가 보이네. 그 순간순간에 보는 것들을 그대로 머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변화가 또 빠르지 않다 보니까 또 그걸 바라보다가 또 흩어지죠. 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눈으로 머리를 보거나, 어깨를 보거나, 가슴을 보거나, 팔꿈치를 보거나, 네. 그래서 오감으로 존재하는 것, 네, 감각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명상할 때 보면 전체 뭐 공명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의 느낌을 느끼고 거기로 내 느낌이 확장되고 그래서 우주로 확장되고 그래서 우주랑 내가 하나의 공기를 나누고 있는 이런 느낌을 할 때는 촉감에 집중하는 거죠.
이 공간의 감각, 촉감, 바람이 꽉 찬 거라고 해야 될지, 공기가 꽉 찬 거라고 해야 될지, 에너지가 꽉 찬 거라고 해야 될지, 그 꽉 차 있는 그것에 대한 느낌을 느끼는 것. 촉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의 감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연습들 중에 음식 가지고 연습 많이 하지요. 제일 처음에 연습. 외국에서는 건포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하고 과정에서 초콜릿이나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할 때는 과일 같은 거 한 조각, 포도나 아니면 귤이나 이런 것들로 관찰하고 나서 입안에 들어가서 입안에서 끝까지 하나를 다 씹어서 이게 넘어갈 때까지 어떡하지 계속 따라가 보는 것. 미각이죠. 미각이 머무는 공간을 계속 따라가는 것. 네. 그래서 음식 가지고 할 때 후각으로도, 그 다음에 미각으로, 입안의 촉각으로 계속 모든 걸 다 돌리기도 합니다. 그 바라볼 때 색깔로 시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을 자꾸 일깨워 줄 때는 사실 몸의 감각입니다. 네, 감각이 있을 때 존재하고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존재한다는 느낌은 없다. 사라지기가 쉽다. 왜냐면 그것의 목표와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나의 몸에 느끼는 그 존재감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은 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 명상하실 때 이 소리가 뭘까 궁금해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좀 넓게 보고 알아차리는 단계로 가는 건 디테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소리가 듣고 있음을 나의 감각을 느끼는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 소리가 높네, 낮네. 아, 빗소리가 갑자기 뭐, 두두두두두두두. 간격이 짧아졌네. 그러다가 간격이 늘어졌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알아차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 혹은 더 넓은 단계로 내 몸과 내 감각과 존재감을 높이는 데에는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알고 있는가로 나와야지 내 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소리한테 가서 소리가 짧네, 소리가 크네, 소리가 약하네. 우린 지금 소리로 집중하는 인트로, 초대를 받았지만 결국은 나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내 몸의 감각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내 몸과 내 몸 바깥의 공간과의 이 상호작용, 요것들을 알아차리려면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음. 지금 여기 소리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 종교적으로 넘어가거나 마인드풀니스에서도 나라는 말을 좀 잘 안 쓰긴 해요. 네, 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소리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오니까 생각이 올라왔구나.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몸에 감각이 있으면, 감각이 여기에서 느껴지는구나. 요 정도로 머물고 나는 느끼고 있다. 그런 감각을 느끼고 있다. 또 그러는 뭔지 모르겠어요.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런 거 어떤 건가 라벨링 해야 되잖아요. 좀 찌릿찌릿함, 따가움, 차가움. 요렇게 시선을 옮길 수는 있으나 결국은 다시 확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본 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확장해서 배꼽으로 갔다가 다시 몸 전체로 퍼뜨리면서 다시 호흡을 몸 전체로 넓게 퍼지는 과정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흩어져 있는 곳을 여기로 모았다가 다시 모으면 다시 확장을 시켜서 넓게 알아차리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에 집중했고 몸의 감각이야. 여기는 뜨겁다, 차갑다, 무겁다, 가볍다, 조인다, 편안하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다시 몸 전체를 느끼면서 나는 몸을 느끼고 있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왔다. 감정이 느껴지면 감정이 올라왔다. 감각이 느껴지면 감각이 올라왔다. 네, 이 정도로 크게 알아차리는 과정을 계속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몸 전체를 통해서 크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몸의 여유를 두고 확장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디테일하게 돌아가고 깊이 깊이 파고들고 이렇게 하면 이것 또한 집착이 될 수 있음을. 네. 그래서 넓게 넓게 생각이 올라왔구나, 감정이 올라왔구나, 감각이 올라왔구나. 이 정도로 계속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그래서 알아차린 거 할 때 그냥 들숨 날숨만으로도 몇 시간을 하기도 하죠. 20분 동안 그냥 들이쉬고 나는 지금 들이쉬고 있고 내쉬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잠깐 생각이 갔으면 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난 들이마시고 있고 내쉬고 있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고 내 존재를 계속 느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것 외에는 없음을. 지금 여기는 이것 외에는 없음을. 네. 지금 이 순간 잠깐 10분, 20분, 뭐 1시간 이렇게 정하신 시간에는 나랑 존재하는 거. 나랑 존재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호흡하는 나라는 존재. 빙으로 빙하는 것. 도잉으로 빙하고 도잉으로 도잉하는 게 아니라 빙으로 빙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이 두뇌도 좀 휴식을 취하고요. 네, 몸도 이완이 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리, 소리의 디테일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계속 소리가 있음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아, 빗소리가 아직도 여기 있다. 빗소리가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한 15분 정도 계속 소리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으로만 있어 봤습니다. 네. 자, 한 1, 2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지금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저항이 오면 오지 마라 아니었고 지내가라 지나가라 지나가라였고 또 어떤 분께서는 지나가라도 잘 안 돼서 그래 머물러라 머물러라 아 그래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는 만트라로 바꿨습니다라고도 하셨어요. 그죠? 오늘은 그 저항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이 오고 있고 12월이 되면 이제 바쁘시죠? 집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바깥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연말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가 12월, 다음 주는 아니죠. 우리가 2주 만에 한 번씩 만나니까 12월 초쯤으로 제가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면 다음번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다음번이 마지막 모임을 해야 12월 중순에 소환되는 일이 없겠네요. 바빠 죽겠는데. 크리스마스 전주에 모여가지고 그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저항에 대한 얘기. 오늘은 이야기 좀 먼저 나누고, 말씀드릴 거 좀 나누고, 그리고 연습할 거 한번 좀 연습해보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이야기를 좀 나눠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불청객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지 않아요.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본능이죠, 본능. 본능입니다. 불청객들. 네. 불청객이 오긴 오는데, 불청객이 얼굴로 오지만 사실 나에게 오는 건 나의 저항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저항이 없으면 저 사람은 불청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나의 저항이 있으니 저 사람이 불청객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입니다. 친구, 뭐, 어머님, 아버님, 아이, 남편, 강아지. 뭐, 그냥 그것이에요.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과 마주한 내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불청객이 된 거죠. 음. 그렇다면 나는 불청객을 싫어한다면, 내 안에 있는 저항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많이 해봤고요. 네.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의 저항, 내 안의 저항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내 문제가 됩니다. 내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과업이기도 하고. 자, 자세 한번 잡고, 한번 이 불청객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저항의 이 느낌을 한번 다시 한번 명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명상이라기보다 약간 심리 치료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볼게요. 자세 한번 잡아보시고요. 불청객을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 엉덩이, 허리 슬슬 푸셔가지고 네. 유연하게 스프링처럼 살살 무슨 일 있어도 토동토동 잘 튀어서 부러지지 않도록
몸 잘 푸시고, 자, 엉덩이 우리 받치고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불청객이 오든, 그 어떤 내 안에 저항의 감정이 있든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엉덩이와 엉덩이 위로 척추가 우리를 받쳐내고 있을 것이고, 우리 발바닥 아래, 이 쥐구라는 땅이 우리 발바닥을 탁 받치고 있을 거라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청객을 만나는데 쓰러질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안정감, 이 무게감, 엉덩이 무게감, 척추의 고등, 그리고 발바닥, 지지고 있는 발바닥, 이것들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안정감 있게 이것들을 느낍니다. 내 몸 안에서 나를 받쳐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불청객이 오는 저 문을 하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 내 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몸은 나의 집입니다. 나의 집, 나의 집에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집 안에 잘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몸, 우리의 집 전체는 지금 안정되게 잘 받쳐져 있습니다. 자, 문에 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 보이고 웃으면서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이 편안한 모습이었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날 또 종이 울립니다. 띵동. 같은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오후를 함께 보내고 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매일매일의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방문할 때마다 문을 열어 그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다음 날, 띵동. 종이 울리고 문을 엽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을 마주합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슬퍼 보이고 지루해하며 지겨워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대하기 불편한 모습. 이 사람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들어와도 되는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환영하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즉시 문을 닫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잊어보려 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무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 다시 또 문에 종이 울립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얼굴의 그 사람을 보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부정적인 얼굴의 그 사람이 다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의 방문을 두려워합니다. 집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종을 누르진 않을지 걱정하고 긍정적인 사람의 방문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부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이 즐겁지 못합니다. 힘들이 마시고 내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의 방문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표정의 사람을 가로막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표정의 방문객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부정적인 얼굴의 사람을 우리의 집 안으로 들여보거나 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의 상호작용 그 어떤 것도 저항합니다. 그 저항은 우리 자신이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엉덩이의 무게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얼굴의 사람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정보는 무엇일까? 그가 주려고 했던 중요한 정보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거부하고 문 열기를 거부하고 종이 울리지 않는 순간에도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음날 아침 댕동 문을 열었습니다. 짜증난 얼굴의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 짜증난 그 사람과 이 순간을 머무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짜증난 그 얼굴을 보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호흡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문을 닫는 행동은 없습니다. 돌아가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아무런 행동은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에 나타난 짜증과 함께 머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짜증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머무는 동안 나의 감정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후. 그가 이만 돌아간다고 얘기할 때까지 우리는 그의 짜증과 함께 합니다. 사실은 그의 짜증에 짜증이 난 나의 감정과 함께 하는 중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엉덩이에 무게감 느끼면서 마지막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을 떠 그 문 앞의 공간에서 이곳으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곳에 오셔서 주변에 색깔 2개 정도 찾아내십시오. 한 가지 색깔 찾으시면 그 색깔이 또 저기에 있는지 없는지, 노란색 찾으시면 노란색 다른 거 여기도 있는지 찾으시고, 그다음 빨간색 찾으시면 빨간색 여러 가지,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찾으십시오. 네. 몸이 좀 힘드신 분은 몸 좀 풀어주시고요. 몸에게 물어보시고 몸이 원하는 것을 조금 해주시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최유주님 어떠신지 어떤 해석이 스치고 있으신가요? 지금 어떤 감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몸의 감각이 있으신가요? 몸의 감각으로 너무 또 살이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입고 왔거든요. 네. 너무 춥고 사실 그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딱 그때도 뭔가 낯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편한 사람이 아닌 뭔가 약간 저한테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처음 그 이미지 메이킹 할 때부터요. 다른 감정에 왜냐면은 가 계셨네요. 즐거운 표정이라고 했지만 나의 마음속에 네, 네. 네, 낯선 약간 저 사람 보면 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좀 약간 그런 네, 그렇게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예, 짜증이 난 사람을 이제 볼 때는 음, 네, 정말 너무 약간 같이 있기 싫고 막 문이 열린다고 할 때마다 저 문을 약간 열기 싫다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면서 너무 되게 춥고 너무 흐트러지고 네 그랬던 거 마지막에 문 열어두고 그 사람의 짜증과 계속 존재하면서 그냥 호흡하실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그때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살짝 졸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이제 호흡을 하자고 하면서 또 상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예 낯선 타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불편하다고 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딱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냥 계속 그 문은 열려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음, 앉아 있는 그런 네, 네. 감정.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죠? 오늘 감정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뭐 낯설다는 느낌이 있었고, 즐거운 표정이라고 하는데도 내 눈에는 즐겁지 않고, 이 사람이 내가 즐거워라고 얘기했지만, 난 네가 낯설어. 모르겠어. 두려워. 이랬을 것 같고, 소통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감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인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데, 원치 않으니 막 회피하는 중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졸리다는 행동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럼 마지막에 끝내고 나서 찬 기운이 느껴졌을 때 차갑다는 걸 많이 느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물어보시고 옷을 입을까 그러셨어도 되고 그죠? 그 보통은 옷을 입지 않고 찬 게 어떤 느낌인지 한 번 더 머물러 볼까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인드풀니스는 리액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바로 행동을 취하도록 지도자분들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불편하면 몸을 좀 움직이십시오. 하지만 불편하십니까? 어느 정도 불편하십니까? 느껴보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불, 즐거운 표정이라고 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니 경계를 풀 수가 없었던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느껴진 어떤 뭐 그게 감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뭐 생각이 확 올라왔던 저는 우선 이제 부청객을 마주해야 된다는 그 생각. 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음, 그래서 즐거운 사람이 앞에 있지만, 이제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전혀 즐겁지 않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이게 호흡이 어려워지는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이미 그 전부터 나는 이미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어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불청객을 마주했을 때부터 물론 어깨도 그렇고 뒷목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그렇고 마음으로도 되게 불편한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감정이 나는 이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마음이 슬퍼지는 음, 그런 느낌이 슬픔이 조금 그걸 느끼고 그리고 나서 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마지막 끝에쯤에 이제 그 같이 있지만 같이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거죠. 아, 내가 그런 상태인 것 음, 같다라는 음, 누가 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좀 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감정이나 불편함이 왔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몸의 뻐근함과 힘듦과 네, 되게 내려가는 그런 네. 감정으로 마무리를 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견딜까요? 많이 올 텐데, 그죠? 이미 많이 왔다 음, 갔고, 또 앞으로도 많이 올 테고,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 근데 음, 어떻게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한테는 이 불청객이 슬픔이랑 같이 왔다는 게 저한테는 음, 음, 새로운 깨달음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나는 그냥 이게 그냥 마냥 싫다, 어렵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슬픔이 같이 오는구나 라는 걸 그걸 느꼈던 게 조금 어, 좀 오늘의 그런 거라서 이거를 좀 더 잘 슬픔을 좀 잘 다뤄봐야 되나? 잘 있어봐야 되나? 음. 그러게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나는 이렇게 저랑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불편함은 없이, 음, 아까의 그, 두려움, 짜증, 이거 없어진 거 느끼세요, 지금? 슬픔이 왜 음, 왔나? 이렇게 왔나? 저랑 계속 이렇게 얘기하실 때, 네, 사라진 건 네, 느끼세요? 네. 네, 요게 지금 생각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하는 방어 기제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몸으로 느끼려고 하니 너무 힘드니까 그때 내 생각이 이랬고, 아, 근데 왔는데 어찌지 모르겠고, 아, 근데 그때 내가 슬픔이 왔다는 게 그걸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 이 동안. 네. 이 동안에는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게 급할 때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너무 힘들 때는 야,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아니,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엄마 봐, 여기 있다, 까꿍, 까꿍. 이렇게 잠깐 전환을 시켜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커트 시켜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보호 기제가 되는데,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경우가 되면,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 처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잠이 왜 안 오는지는 몰라요. 그냥 피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 응급처치는 잘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패턴이 되면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명상하고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책 펴서 책 읽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필요하긴 한데 결국에 한 번은 마주해야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좀 그 불편한 느낌 싫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석하고 상의해보고 생각으로 가니까 그 순간 잠시 없어졌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것을 응급으로 쓰실 거냐, 뭐냐면, 소리 명상을 하시는데, 소리의 그 디테일함을 찾아보는 게 바로 그 분석의 과정이에요. 거기에 머무르겠다고 집중을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나와야 돼. 그 나는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때 감정이 일어나면 내가 감정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감각이 일어나면 감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또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다. 나와야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근데 그 사람 할 때 제가 슬픔이 왔어요. 이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으므로 다시 나와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막 좀 어떻게 다른 순간을 가보긴 하더라도 결국에 나와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싫었다. 그 감정을 마주해야 돼요. 나의 저항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문 열어두고 그 사람의 짜증나 얼굴 계속 바라보면서 가라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람도 가지 않고 자고 그냥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서로 짜증나 얼굴을 바라보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실 때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기억이 나신다면. 혹은 지금 예상해 보신다면. 그때도, 숨 쉬실 수 있으셨어요? 저 따라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니면 혹시 음, 마음속으로 문을 닫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습니까? 음, 음, 숨 쉬셨나요? 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음, 숨을 쉬고 있었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니 앞에 있었지만 같이 있지 않았어요. 음, 그냥 저는 저대로 숨을 쉬고 네.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있기만 음, 했던 거죠. 근데 마주하고 숨을 쉬고 있다. 계셨네요. 숨 쉬고 계셨죠, 네. 그죠? 네. 그러나 같이 있지 않았지만 같이 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보내지 않았고, 내가 떠나지 음, 않았으니, 내가 너를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어쨌든 나는 너를 내치지 않았으니, 같이 있으신 겁니다. 네.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만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같이 있으신 거예요. 음. 음, 그때 또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음으로 있지 않았지만 몸은 같이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면 또 같이 있은 게 될 수 있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은 같이 있었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았고, 문 열어두고, 뭐 들이지는 않았지만, 문 앞에 우리 같이 서 있었어.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있으신 거예요. 음, 네. 문 닫지 않으셨다는 거.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 잠깐 생각이 뭐 딴 데로 갔지만 여전히 호흡하고 그 사람이랑 음. 있으셨다는 거.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님은 어떠셨는지 정희님께는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불청객, 이 사람 통제가 됩니까? 음,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호흡했을 때는, 음, 그냥 제 앞에 있긴 했는데, 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뭐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문을 열어두고 앉으라고 하고, 앞에 앉아 있지만, 음, 서로 눈을 봐도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이 사람하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냥 나는 내 호흡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느껴졌어. 네. 음. 근데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잘못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척 환영해 주어야 하나요? 그죠? 아니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함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서는 저 사람에게 불편함이 일어났는데 문을 열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환영을 꼭 해야 하는 건가? 환영을 꼭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우리는 함께 있다고 할 것인가?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저 사람과 한 공간에 있으면 함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불편한 상태로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는 중이에요. 통제가 될까? 이분이 문 밖에 어떻게 이렇게 생긴 당신은 오지 마세요. 우리가 뭐 붙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띵동 하면 문을 열지 말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상황에 있으세요? 정희님 어떻게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날들. 음, 우선 띵동하든 뭐 붙이든 안에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문을 음, 박차고 들어오든. 음, 들어올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막 저를 흔들어 놓을 때가 좀 문제겠지요. 그때 네. 이제 제가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정말 불편함을 알지만 행동하지 않고 있거나, 네. 어,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아차리셔도 또 연습이 필요한 것들이고. 불청객은 어쨌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청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오는 거고요.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게 오죠. 내 성격조차도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왔을 때. 아, 그것은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짜증이 많네, 말이 많네, 지겨움이 많네, 뭘 해도 지루해하네, 라고 느끼는 그 사람은 그냥 그거예요. 다만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이 지금 정해인 거죠. 난 그게 싫어. 난 저게 불편해. 난 이게 내 안에 올라온 것들이에요. 내 것들이에요. 내 것들. 사실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내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이런 불편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마주하기 싫고 이것들은 다 내 것들이에요. 내 안의 것들이라서 사실은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빨리 알아차리시는 것이 좋죠. 네. 내 안에 내 것들입니다. 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오고 가니까 다음에 즐거운 표정을 한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띵동하면 이제 그 사람일까 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일 것 같다라는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또 그 사람일까 봐. 네,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두려움에 갇힌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만 왔다 갔더니 긍정적인 사람이 와도 모르고 문을 열러 가는데도 이제는 전부 다 두렵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있는 와중에 또 저 사람 문을 열까 봐 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싸그리 없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순간에도 즐겁지 못하고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알아차려야 하고 내가 이제는 누가 올까 봐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걱정하고 있구나.
오지도 않은 불청객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온다는 얘기도 없고 누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죠?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네. 그 상황에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였죠. 버선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괜찮다 거짓말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두고 이제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조절법이고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이 키우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무는 것부터 시작이죠. 좋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우리 모릅니다. 그 사람과 우리 잘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간에. 불편하면 불편하구나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하고 편하면 편하구나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가라 그리고 또 오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불편한 게 오면 왔구나 싶지만 그래 잠깐 있다가 그래 오늘 가겠지 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을 참을 수 있는 것. 예. 요걸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오면 오고 머물면 머물고 가면 가게 두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집착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는 수행을 하실 거면 하십시오. 그 조금도 없는 순간으로 가려고 하면 가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내용도 없고 제가 아직 질문도 아직 못 드려봤는데 음, 아마 인간이 아닌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제가 만난 종교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끝났음을 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말이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어, 이거 놓기 힘들까 봐 나 안 느낄래. 이게 아니라 오면 오는 대로 확 느끼고, 화가 나면 화를 내시고, 스님인데도 화를 내시고, 수녀님인데도 화를 내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으로 가면 또 그 장면 가셔서 또 웃으시고, 그 순간순간에 잘 머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절하는 방법. 어떻게? 문을 열고, 머물면 함께 있으신 거고, 내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날에도 또 문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 열고 서 있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한 건 호흡밖에 없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고 싶지 않으시면 하지 마시고, 네. 억지로 구태여, 뭐 그런 게 없습니다. 호흡하실 때 우리가 엉덩이의 힘도 도움으로 받았고, 옆에 누가 같이 있어주면 또 좋겠죠. 네. 도움이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나에게 기대야 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과 있을 수 있음을, 나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 우리 그 영상 중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픈 마인드 자세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네. 그게 시작입니다. 마음을 열자. 라고 할 때 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오픈 마인드는 오픈 마인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를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게 없다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전략을 짜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 오면 문 열어주고 그 사람 짜증, 또 짜증이 한가득이구나 하면서 그냥 호흡하고 나는 리액션 하지 않고 짜증이 한가득이구나. 짜증나 얼굴을 보니 나도 한가득이구나. 근데 내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나의 부산물들, 나의 자식들인지, 나의 다른 인격체인지,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감정들이고 내 새끼들이에요. 어. 얘네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하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볼 때의 나의 감정을 다루는 거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리액션 하지 말고 가만히 알아차리는 반응을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무시해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되죠. 그럼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감정들은 전부 다 내 존재입니다. 내 감정, 내 감각, 생각을 뺀 내 감정과 감각은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일어난 것들.
그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호흡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침묵으로 초대할 수 있다라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리액션 취하지 않고 그 순간에 침묵으로 함께 머무른다. 이것만큼 큰 힘이 없죠? 네. 자, 세상의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우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심리치료 장면에서. 어딘가에서 부러졌을 때 부러진 그 지점에서 강해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나에게 트로피가 되는 순간으로 만들어지면 극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감사할 게 있다라는 걸 진짜 알아차리는 순간 끝인 거예요. 이 삶은 그냥 감사한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상태로 가려고 감사를 계속 연습하는 거긴 한데, 네, 그걸 한번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아마 다음 주쯤에, 다음 시간에 마지막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뭐 우리가 눈물 나게 감사하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아닌 또 다른 어떤 알아차림을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요새 얼마 전부터 그 수업을 하나 듣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미국 대통령들을 경호한 이제 경호원들이죠. 경호원들이고 거의 특수요원들이죠. 뭐 FBI 뭐 이런 데 뭐 하는. 근데 이제 FBI 쪽은 아니고 그냥 그 경찰로 계시면서 오바마 대통령 경호하시고 뭐 이런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마인드 세팅하는 이런 거에 수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4개 정도의 아카데미를 거쳐가지고 막 훈련을 막 받는데요. 받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실패의 과정밖에 없대요. 네, 그 슈퍼바이저 동료들 전부 다 실패만 계속 경험시킨대요. 실패만.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부터 실패. 지지해주고 이런 거 없대요. 머저리 너는 그것도 못한. 넌 실패. 넌 실패다. 넌 이것도 실패다. 넌 저것도 실패다. 이걸 계속 가르친대요. 근데 예전에 유튜브에도 영상이 하나 그게 있었어요. 그 해군들 모집할 때 합격시키려고 할 때 그 훈련의 과정들이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미리 뽑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뽑혔는데도 계속 트레이닝이 그쪽 방향이래요. 실패를 계속 경험시킨다. 그래서 얻게 되는 건 뭐냐? 실패하고 나서 빨리 회복하는 과정을 스스로 계속 터득할 수밖에 없대요. 네. 그러면서 실패를 느끼는 순간과 뭐 받아들이는 과정과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혹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걸 스스로가 느끼게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세팅에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에게 다 실패를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이게 훈련의 세팅이 그렇겠거니 하고 말겠거나 싶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세팅일 거다 생각해도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가 찾아낼 것들, 스스로가 붙잡고 나올 것들을 결국에는 찾아내게 만드는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건 확실히 그래요. 안전해지는 거랑 강해지는 건 좀 다른 얘기죠. 맞아요. 네, 안전하게 사는 거랑 내가 좀 강하게 사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강하게 살려면 좀 척박해야 돼요. 척박해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과정에 이게 내가 딱 맞구나 싶었던 게 이제 저희 조카가 와 있잖아요. 조카가 와 있어가지고 이제 외로워가지고 주말에 이제 이모 집에 온다고 와가지고 있는데 어머나 문화가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이래서 다 큰 아이를 이렇게 수양 부모로 역할을 한다거나 입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참 어려울 수 있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나의 문화를, 우리 집의 문화를 미리 좀 이렇게 입수시켜 놓고 그렇게 지내는 게 편안한 게 있겠구나. 그래서 신혜라 씨가 어린아이 입양한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큰아이를 입양하는 게 대단한 일이다.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가 1시간, 2시간 만나는 게 무슨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 조카를 만나면서 한 주말에 한 2, 3일 있어 보니까 아우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이 다르잖아요. 한국에 살던 아이랑. 근데 저도 한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동안 변한 생각이 있을 건데 이 온도 차이를 계속 느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느껴야 되는 건 내가 얘가 밉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불편한 내 마음, 이 다 나의 감정의 부산물들이 내 안에 계속 가득 찬다는 걸 알아차리고 지금 나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일어났다. 내 안에 이것이 일어났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호흡하는 수밖에 없어요. 호흡해서 몸의 긴장을 내리고 내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구나. 뭐 고쳐 먹어야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난 저게 싫어. 저게 불편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호흡하면서 이 긴장도를 낮추지 않으면 역치값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낮추지 않으면 나는 이 아이를 다음번에 초대하지 못합니다.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혹은 초대하고 나서 웃는 얼굴로 만나야 돼서 몸살이 날 거예요. 이 아이가 한번 가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힘들 겁니다. 아닌 척하고 그 긴장과 근육을 반대로 이끌어내면서 내가 아닌 얼굴로 했을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을 벗고 싶어 하면서 애 앞에서 터트리게 될 거예요. 잔소리하기 시작할 것이고 어떻게 살짝 뒤로 찔러가지고 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건드리고 싶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가르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한국의 사회에 대해서 글을 내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난 또 한국 사람이고 이게 또 나를 공격하는 일이 되고 끝이 없습니다. 꼬리 물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을 마주하고, 이건 내 감정이다. 알아차리시고 부정할 필요는 없죠. 내 감정은 내가 알아내야 되니까. 난 이게 싫네. 난 좀 저게 싫은 사람이야. 난 이게 이 정도로 싫은 줄 몰랐는데 좀 많이 싫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문 열어두고 호흡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를 내쳐줄 겁니까? 어쩔 겁니까? 네. 그리고 나의 것을 다스리는 과정이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 아이가 저렇게 생겨먹은 것은. 그리고 저런 아이를 만날 때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겨먹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이게 큰 깨달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게 없습니다. 네. 변해주면 변해줘서 감사하시면 되고 안 변해주면 안 변했구나 투줄대면서 호흡하시면 됩니다. 호흡밖에 없어요. 통달하신 분들이 뭐 세상을 바꾸고 계세요. 뭘 하겠어요. 그냥 오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력이 높으신 분들인 거죠. 그 순간에 본인의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빨리 감지하고 호흡으로 내려놓고 내려놓고 어깨 내려놓고 얼굴 내려놓고 뒷목 당긴데 뒷목 내려놓고 결국 본인의 세상, 본인의 우주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 왔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이 저항한다는 것, 이거랑 내가 경험하는 거랑 분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조카를 만난 일, 이건 경험이죠. 이거랑 내 안에 일어난 저항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저항은 저항이고 경험은 경험이에요. 이걸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인식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리하고 나면 빠르게 바디 스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을 이렇게 막 헤집지 마시고요. 생각은 헤집으면 헤집을수록 잘못된 신념은 계속 강화될 것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아이의 경험이 이 아이를 길러낸 부모와 한국 사회와 또 한국 사회가 내 세상인데 나의 고향과 끝도 없어요. 그 생각을 해주지 마시고 언제나 감정으로, 감각으로. 아우, 몸이 찌뿌둥. 감정은 사실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감정 라벨링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가 좀, 나 좀 숨이 답답하고, 나 짜증이 나서 눈썹이 자꾸 올라가고, 그럼 화장실 가셔서 자기 표정 얼굴 보시고, 내리고 호흡하고 손 씻으면서 보내시고 하셔야 돼요. 이 경험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지금 일어나는 내 저항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것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없애는 건 하나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일어난 거 지금 하려고 지금 수행하는 중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저항하고 싶어. 문 닫고 싶어. 불청객 내가 전면 그냥 내가 어떻게 이걸 배제시키고 싶어. 이 욕구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오지 마가 아니라 문 열어두고 그냥 호흡하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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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들어와라, 오지 마라 말도 없어요. 그냥 후, 후. 그럼 머무를 뿐이에요. 상대방이 뭐 하는 사람인가 싶겠지만 난 지금 머물러서 나를 돌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침묵으로 내 안에서 난 지금 좀 불편해. 너가 하지만 말을 하지 않을 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내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한 것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다. 근데 내성을 키우는데 싸워서 팔 부러져 가며 그러지 마시고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향으로 내성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할 때 감각을 견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주변에 다 널려 있습니다. 예. 교통, 체증,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이거 해주기로 한 사람이 안 해줬어. 이럴 때 다 불쾌하잖아요. 그때의 감각을 견디셔야 돼요. 어떻게? 호흡해서 자꾸 푸는 방식으로 계속 자신의 몸을 수행을, 몸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나의 감각, 불편한 감각을 계속 견디셔야 돼요. 근데 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은 날숨의 방향밖에 없어요. 들숨을 하시면 싸우실 거예요. 들숨으로 교감신경을 올리시면 싸움을 하시거나 도망을 가실 겁니다. 날숨은 다 놓고 휴식하는 신경계예요. 그래서 날숨을 계속 하셔서 계속 내려놓으시고 어깨 내리고 팔 내리고 얼굴 내리고 계속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시는 만트라가 예, 지나가라라고 하시든지 그래 머물러라고 하시든지 어, 내 안에 내성을 내가 키워야겠어라고 하시든지 본인이 해야 되는 그 만트라를 기억하시면서 불편함에 견디는 것. 이 내성을 키우는 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다라는 걸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같이 그냥 동화될 건가. 네. 그래서 나는 살아남을 것인가.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안도가 되는데 그거 지금 잠깐 딴 데로 회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 불편한 감각을 견디는 연습을 스스로 하셔야 되고 어떻게?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으로 편안해진다는 걸 내 몸이 경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지나간다라는 신호를 우리 두뇌에 계속 주는 거예요. 불편한 게 왔으면 호흡했더니 사라진다. 하루 지나면 사라진다. 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도,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죠.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막, 3일이 지나도 안 지나. 5일이 지나도 안 없어도 막, 8일이 지나도 안 없어도. 그게 지금 미 경찰들이 특수요원들이 받는 훈련이잖아요.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교육장에 나가서 또 실패를 들을 걸 알고 있지만 또 와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게 7일, 8일, 7주, 8주 되고 나면 나중에 1, 2주 차짜리 실패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나에게 불편한 감각을 주는 이 삶은 지금 나의 내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만트라, 그런 알아차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것인가? 결국은 정면 승부밖에 없다. 근데 정면 승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놓으셔야 돼요. 놓고 지나가도록 하는 거. 네. 가장 부드럽게 저항에 맞서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떠신지. 시간이 훅 많이 지났네요. 다음 주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저항하는 순간에는 그냥 저항하는구나 알아차리셔야 돼. 저항하는 순간에 생뚱맞게 감사하시면 안 되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화난다고. 네.
집어쳐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좀 힘이 생기네. 내가 부드러운 힘. 우린 부드러운 힘을 쌓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힘. 침묵 속에서 아주 조용해서 없지만 있는 힘이 그게 침묵의 힘이에요. 없는 듯 하지만 가장 강하게 모든 곳곳에 세상 생명이 있기 전에도 먼저 있었다는 그 침묵. 생명보다도 더 강한 힘이라는 그 침묵. 개 속에 우리는 계속 들어가고 개와 하나가 될 거고 침묵 속에서 불편하지 않으셔야 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동안이 침묵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 침묵 속의 있음이 힘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지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할 것들까지 생기면 이제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항상 아름답고 불편한 게 오면 내가 해결해내고 다시 또 아름답고 또 불편함이 오면 또 내성이 있어서 또 내가 또 감당하고 또 불편함이 또 아름다우면 또 감사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되게 간단하다는 거 되게 간단하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감사함과 불편함과 감사함과 불편함과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12월 첫 주에 우리가 하면서 12월 마지막 한 달이죠. 2024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알아보는데, 다음번 감사의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건, 눈물 나게 감사하기, 감사할 거 찾아보기, 이런 과정들 가볍게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간 단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느끼시고 나면, 아하 하시는 날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그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저항에 대해서 오늘 연습하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불청객이 왔지만 문 열어놓고 그냥 서서 짜증을 바라보시는데 짜증난 얼굴을 바라보는 내가 짜증이다.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데 그냥 호흡으로 계속 머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저항이 있다. 그러면 미리 번아웃 과정 가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건데 지나간 것들을 다시 지금 개어내가지고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이라고 연습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 이미지를 두고 지금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얼굴 계속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내 자신을 초대한 뒤에 그저 호흡하면서 계속 그 사람 마주할 뿐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 요런 훈련을 바로 해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은 안전한 게 뭔지 아닌지 감각이 있거든요. 엉덩이, 발바닥 이런 거 안정감 이 얘기를 계속 들으셨던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감이란 걸 먼저 자세 잡을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뒤에 그리고 그 사람을 마주하면서 시간을 느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는 내성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건 해리 증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이건 해리 증상이라서 이건 트라우마 치료도 어려워요. 느끼셔야 돼요. 아, 나 저 상태 불편하다. 아, 나 제가 저 말할 때 되게 불편하다. 불편하네. 근데 내 것임을 알고 내 것을 인식하면서 호흡하셔야 돼요. 불편해, 불편해. 근데 이게 저 사람 얼굴을 자꾸 보면서, 야, 너 불편해, 너 불편해 이러시면 안 되고, 내 거라는 거. 경험과 나의 저항, 내 안에 있는 거, 분리하는 거 먼저 한 뒤에 얘를 다루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짜증나는 내 마음. 불편해. 저 사람 되게 무서운데, 무서운데. 무슨 말 할까가 두려운데, 두려운데, 두려움, 두려움니다. 내 몸에 여기 두렵고, 두렵고, 두려운데, 후후. 지금 나는 내 마음을 다루는 중입니다. 경험은 두시고 네, 저항을 다루시는 방식으로 시간을 좀 늘려가세요. 후 하면서 점점 풀어지는 방향으로. 오늘 5분 만났고 7분 만났고 10분 만났고 스스로 트레이닝 하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여기까지. 언제 힘들다는 거 아냐면 네, 엉덩이가 불편하기 시작하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만하시고 몸 만져주시고 안정의 엉덩이 느낌을 느끼는 방향으로 호흡해 주신 뒤에 나 지금 여기 안전해. 나 그냥 잠시 연습한 거야.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나서 물 마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성을 좀 키우시기 바래요. 그래서 일상에서 짜증날 때마다 경험과 내 저항임을 분리하시기 바래요. 네, 저항하셔서 분리하셔서 호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또 연습하라고 하니 또 생각만 해도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내 몸에서 가장
든든하고 단단하고 무게감 있다는 부위가 어딘지 궁금한 마음을 찾아보세요. 네. 저는 등 척추입니다. 의외로 엉덩이 아니고 지금 딱 등 척추 곧게 딱 있는 얘가 되게 든든하네요, 저는. 거기에 딱 기댈 수 있겠어요. 뒤쪽으로 딱. 제 척추에. 여러분의 든든함은 어딘지. 여러분의 든든함은 어깨일 수도 있고요. 딱 이렇게 안아내겠다. 이럴 수도 있고, 가슴일 수도 있고요. 배, 넓은 배, 배일 수도 있고, 허벅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부위에 마음의 눈을 고정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부위에 기대세요. 호. 다시 들이마시고, 그 든든한 부위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호. 난 여기에 기대면 돼. 들이마시고, 다시 그 부위를 생각하면서 후, 나는 여기에 기대면 돼. 기대는 것도 결국 내 몸 안에 있다는 것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대고, 내가 나를 받쳐낼 수 있습니다. 자, 몸 전체로 숨 들이마시고, 손끝, 발끝, 몸 전체로 숨 내보내시고, 눈 뜨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또 막 흘러갔습니다. 네. 네.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주무셔야 하지요. 네. 정원님은 일하던 거 일로 넘어가시고, 네. 나머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밤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나가셔도 되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환님은 시간 조금 5분 정도 있으신가요? 네네. 좀 머물러 계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없으시죠? 유진님, 현아님, 정희님 질문 없으시죠? 네.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항과 잘 호흡하시고 경험이랑 저항 잘 분리하셔서 네, 내 안에 그 단단한 거기에 기대셔가지고 내성을 기르는 2주 잘 보내보시고 우리는 다다음 주에 무엇을 감사할 거라는 건지 한번 궁금해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 끄시면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 반 잔만 드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